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가 여기 아까 전에 레프트 안테리얼 앞쪽이죠. 레프트 포스테리얼 뒤쪽이죠. 왼쪽 그리고 파스큘라 쪽. 근데 얘는 아까 얘는 앞쪽, 얘는 뒤쪽. 레프트 포스테리얼 파스큘라 블락이죠. 왼뒤 작은 다발갈래는 차단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져서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요. 왼뒤 작은 다발갈래가 차단되면 왼심실의 후벽, 하벽, 탈분극이 지연이 되고 방해받지 않는 벡터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향하여 우측 편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까 전에는 좌측 편의이고 얘는 우측 편의예요. 그러면서 심실 중격이나 왼심실의 전벽 및 측벽을 탈분극시키는 벡터 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 원에서는 작은 알파, F에서는 작은 큐파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작은 알파, 여기 F에서는 작은 큐파, 그쵸? 작은 큐파. 그리고 축으로는 우측 전이 우전이가 돼 있으니까 앞에 봤던 것처럼 RAD가 되려면 네거티브 파저티브가 돼야겠죠? 두 개 합쳤을 때 마이너스 네거티브고 얘는 AVF는 파저티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벤트리큘라 프리머추얼 컨트랙션 뭐 VPC PVC라고 보통은 프리머추얼 벤트리큘라 컨트랙션이라고도 하고요. PVC 정상 심장의 경우 좌우 다발갈래는 심실 탈분극의 정기적 흥분을 매우 신속히 전달하기 때문에 좁은 QRS 컴플렉스를 그리게 되지만 심실 조기 수축의 흥분, 즉 심근의 전기적 흥분은 매우 천천히 전도되어서 정상보다 넓은 QRS를 그립니다. 그래서 심실 조기 수축의 PPQRST를 보면은 펄스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P파는 P웨이브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심실 조기 수축과는 보통 관련이 없고 PR 인터벌은 없습니다. 대부분 QRS는 0.12초 이상의 비정상적인 모양을 보이고 레귤러리티는 당연히 규칙성이 없을 것이고요. ST 다른 질환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은 ST 세그먼트나 T웨이브는 없을 거고요.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고요. 건강한 사람에서도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질환이 없는 환자에게서는 거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심실 조기 수축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정상 수축과 짝을 이루어서 2단맥, 3단맥 등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심실 조기 수축은 심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매우 흔한 부정맥이어서 심박동의 이상을 느끼는 경우 환자가 불안해할 수 있지만 심각한 징후와 증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심실 조기 수축으로 인해 완전히 심실 충만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치명적인 심실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질환이 있는 환자는 특별히 관찰하고 유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QRS가 넓어지고 QRS 깊은 S나 이렇게 QRS가 넓어지는 깊은 S와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T를 동반하고요. 혹은 RS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정상 심전도와 동반돼 가지고 뭐 하나 둘셋뭐 3대 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뭐 갑자기 한두 개씩 혹은 하나씩 이렇게 미친 애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이거는 PV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심실빈맥은 100에서 250회 정도가 되고요. 속도는 P웨이브는 존재할 수 있지만 심실 수축과는 상관이 없고 PR 인터벌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QRS는 0.12초 이상으로 넓어진 모양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심실에서 얘가 그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모양이고요. 되게 규칙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불규칙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S나 T 쪽은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맥박이 빨라지면서 그게 안 보이거든요. 연속된 3개 이상의 심실 복합체가 분당 100회 이상의 박동수를 유발하는 부정맥이고
심박과 심실이 서로 순차적으로 박동하지 못하는 상태라 때때로 의식 소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맥박 소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맥박 소실이 발생한다면 펄스리스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즉 펄스리스 V택이라고 해서 심정지 리듬이 듭니다. 그리고 심실 세동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에는 심근 허혈이나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카디오 버전이나 약물 치료와 같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심실성의 파형, QRS가 넓어져 있는 이런 꽃갈콘 같은 애들이 쪼르르르 계속 생기는 거죠. 이런 애가 생기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도 마치 그 AP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T 나오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QRS가 넓어지면서 심실빈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300, 150, 지금 한 150에서 17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ST는 지금 여기서는 확인을 아예 할 수가 없죠. 이런 심실 빈맥 중에서도 톨사대빵이라고 해가지고 폴리볼픽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즉 이게 있는데 이거는 연장된 QT 인터벌로 인해서 발생되고요. 전해질 불균형이 주요 원인일 수 있고 특히 마그네슘이 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V택은 그래도 그 벤트리큘러 그 심실 쪽에서 페이스메이커를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녀석이 한 놈이지만 여기는 여러 놈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형도 막 각양각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리본을 꼬아놓은 듯이 이렇게 생긴 파형 이런 파형을 여기 특징적으로 톨사대빵이라고 하고 여기 다형성 심실빈맥이고요. 이런 경우에 전해질 불균형으로 많이 생기고 또 마그네슘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세동은 심실 전도가 보통 300에서 350회 정도로가 되고 P웨이브나 PR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QRS도 알아볼 수 없고요. 레귤러리티도 없고요. ST 확인 불가능하고요. 심정지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초기 리듬이고 심실의 여러 부위가 불규칙하게 수축하고 확장하면서 심박 출량을 소실하고 바로 심폐소생술과 정기적 제세동 치료가 필요한 심장 리듬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뭔가 낙서를 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심실세동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QRS 컴플렉스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심실의 자동능 그리고 회기 기전 그리고 심장이나 방실 접합부에 생성하는 그 전기 생성하고 전도가 되는데 실패하는 게 QRS에 영향을 미치고요. 심실에서 기인한 부정맥들은 QRS 컴플렉스에서 이상 소견을 무조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QRS가 심실의 수축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심실의 전기 신호는 심장 아래쪽, 즉 심근, 갈래다발, 그리고 펄킨즈 섬유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업노멀 EKG의 PPQRST에서 RR 인터벌이 그 RR의 간격이 동일성이나 규칙성이 깨진 것을 비정상 RR 레귤러티가 없다고 이레귤러티라고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차 범위는 0.16초 작은 칸 4칸이고요. 주기적인 불규칙도 있고요. 불규칙적인 불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파형이 정말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인 게 있고 그 지 마음대로인 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반복적 유형의 불규칙도 있습니다. 어쨌든 R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훑어봤을 때 규칙적인지 아닌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ST 세그먼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생기는데요. anterior wall MI나 lateral wall, inferior wall, 그리고 posterior wall, 그리고 RV 인팍션에서 생기고요. 심장 동맥의 일부 혹은 전부가 막히면 심장 근육은 허혈과 손상 그리고 경색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에서 정상에서부터 쭉쭉쭉 맨 처음엔 T가 뒤집어지고 T가
뒤집어진 게 점점 깊어지다가 얘가 ST 엘리베이션이 생기고 ST 엘리베이션이 점점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등의 그 병적 Q가 생기는 Q도 깊어지고 STB 올라가는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고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경색이 생기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심전도 파양의 변화가 생깁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시기나 범위, 손상 부위, 동반 질환에 따라서 소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관상동맥 질환의 심전도 소견은 이들 중 혹은 그 이상의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병적 Q웨이브, T웨이브의 역위, 그리고 ST 세그먼트 상승 또는 하강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전이를 띠지 않는 괴사 부위의 재분극 동안의 심근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경우 비정상적인 음성 전이에 의해서 병적 Q 웨이브를 나타낼 했는데요. 리드 1, 2 그리고 V5, 6 그 AVR은 보통 의미 없는 Q파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 Q파는 이렇게 짧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깊은 경우 그리고 넓은 경우 저기 그 에는 병적인 Q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웨이브의 여기는 음성 또는 하강의 경우 전층 심근 허열 시 재분극이 지연되고 허열 부위는 비허열 부위보다 정기적 음성 전이를 띠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 하이퍼레큐트 T웨이브 같은 경우는 심내막 하에서 재분극 지연으로 인해서 정상보다 높고 뾰족한 T웨이브를 그리는 것을 하이퍼리퀴트 T웨이브라고도 하고요. 심내막 하에 국한된 허열 시에는 심외막에서 내막 하에서 재분극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정상 심근의 탈분극은 심내막에서 심외막 방향으로 재분극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정상에 비해서 이렇게 역전이 되거나 높은 T웨이브가는 문제가 된다. 심내막 하의 허열은 이렇게 피크를 치는 애가 되는 거고요. 이 심근 이 바깥쪽에는 이렇게 역전, 심내막 하가 아니라 음, 저기 심외막에서는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ST 세그먼트의 상승과 하강은 손상받은 심근은 손상받지 않은 심근보다 상대적으로 탈분극 끝에 정기적으로 더 양성을 띠게 되고 손상받은 부위의 ST 세그먼트 상승을 나타냅니다. 손상받은 부위 맞은편 즉 손상받지 않은 심근의 심전도는 유도에서 반향적인 레시프로컬 체인지를 보이고 ST 세그먼트 하강을 그리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색이 있는 정면 유도는 이렇게 ST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반대편 유도는 이렇게 하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내막의 정면 유도 정상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ST가 이렇게 기저선보다 올라간 경우 저기 반대편인 경우는 이만큼 또 떨어지는 반향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MI의 타입은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가 있고요.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전도에 어떤 리듬에서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장에 저기 어느 부분에 심근경색이 생겼는지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 전벽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V1에서 V4 쪽에 엘리베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반대편으로 2나 3 쪽 F는 디프레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테럴은 리드 1 그리고 AVL 그리고 V5, 6 쪽에서의 변화가 생기고요. 인페리얼은 2, 3, F 그리고 포스테리얼은 V1에서 3 그러니까 전벽이랑 비슷한데 디프레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포스테리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I 같은 경우는 이 전벽 여기가 흉골이면 이쪽이 전벽 그리고 여기 에이펙스 있는 쪽
안테리어 에이피컬 MI는 이쪽이고요. 여기가 인피리얼, 여기가 후벽, 저기 포스테리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테리얼 월 같은 경우는 V 뭐 1에서 4까지 해서 Q웨이브 혹은 ST 세그멘트 ST의 변화가 생기고요. 왼쪽 심장 동맥의 앞 내림까지 레프트에서 저기 아래 앞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애 있잖아요. 걔의 폐쇄에 의해서 생기고요. 라테랄 월은 왼쪽 심장 동맥에서 휘돌아가지 그 돌아가는 그 왼쪽에서 앞 내려오는 애 말고 이렇게 돌아가는 애 있잖아요. 걔가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는데 보통 리드 1이나 L, 5, 6에서 생기고 이거의 반대 유도인 2, 3F에서는 반향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피리얼 월은 오른쪽 혹은 왼쪽 관상동맥의 폐색에 의해서 발생하고 2, 3F의 병적인 Q나 SLT 상승 같은 게 생기고요. 아래쪽 경색의 3분의 1은 오른 심실 경색이 동반되기 때문에 모든 아래쪽 경색에서는 오른 흉부의 V4 검사가 필요합니다. 포스테리얼은 AV1, 2, 3까지 해가지고 그 QRS나 높은 R 그리고 ST 디프레션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리드 1, V1, 2, 3, 4까지 해가지고 이게 보통 전벽이고요. 전벽이랑 반대편에 있는 쪽에는 이렇게 하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V1, 2가 디프레션이 돼 있죠. 그러면 디프레션이 돼 있으면은 아까 봤듯이 포스테리알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테리알을 깔고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 3, F가 올라가 있으니 이 ST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니 2, 3, F이면서 인피리얼 포스테리얼을 두 개를 동반한 리듬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일단 리드 1 근데 3는 언더로 떨어졌고 리드 V1, V2 같은 경우는 디프레이션, V3까지 디프레이션 돼 있고요. 그 AVL은 상승돼 있고요. F는 다운돼 있고, 그러면은 2, 3F가 다운, 일단 3F가 다운되어 있으면서 AVL이 상승이 되어 있으니까 2, 3F, 3F가 이렇게 나타나는 라테랄 쪽에 디프레션이 되는 거고 리드 1하고 L 그리고 5, 6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라테랄 측벽의 심근경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꼭 1부터 4 다 일어나진 않아요. 다 일어나진 않고 연관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이 연관된 리드거든요. 연관된 리드가 2개 이상이면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RV 인팍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개 합병증이나 다른 경색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 라고 하면 ST 엘리베이션이 일단 되는데 V1에서 ST 엘리베이션이 V1에서 되면서 ST 디프레션은 V2에서 돼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 거의 뭐 90 몇 프로 RV 임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V2, 3에서 엘리베이션이 있는 경우, 근데 3에서가 더 높은 경우, 그리고 V3R, V6R에서 ST 엘리베이션이 되는 경우에는 RV 임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V3 V1부터 V6는 뭔지 알겠는데 V3R에서 V6R은 뭐냐? 리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찍는 거예요. 1, 2를 그러니까 서로 바꿔서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1, 2, 3, 4, 5, 6였잖아요. 이게 여기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1, 2, 3, 4, 5, 6 이게 풀 라이트 사이드로 해가지고 찍는 거고요. 다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의 거의 80%, 이 방법이랑 거의 비슷한, 한 80% 정도는 거의 똑같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4번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먼저 여기 V1, V2도 증가되어 있고, V3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았고, V3, 2, 3F, 2, 3F니까 저기 하벽이 있으면서 V1, 2까지 있으니까 전벽 에이트피컬도 있는 건가 하면서 볼 때 어쨌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인피리어가 생기면은 무조건 오른쪽 검사해 보라고 했죠. 오른쪽 V4를 V4R로 바꿔가지고 했을 때 ST 엘리베이션이 있으면은 지금 이거는 저기 RV 인팍도 동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 2까지 상승한 걸로 봐서 전벽에 저기 에이펙스 저기 아까 여기죠. 여기 에이피컬이랑 저기 인피리얼이랑 에이피컬이랑 그리고 RV 인팍도 같이 생긴 경우이다 라고 판독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PQRST의 T고요. 비정상 T 웨이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T가 역전이 되거나 그러니까 정상 모양과 반대로 되어 있거나 P가 너무 큰 경우를 얘기하고요. 고칼륨혈증, 저칼륨혈증, 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그리고 심근허혈이나 경색에서 발생을 합니다. 칼륨 수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심전도 파형이 변화하고요. 보시면은 노멀 EKG에 비해서 하이포칼레미아일 경우에는 이렇게 T 웨이브가 스왈로우 되고 저기 U 웨이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그리고 하이퍼칼레미아는 이렇게 풀 T, 피크드 뾰족한 T가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 하이퍼칼레미아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이 이렇게 T 웨이브의 변화로 알 수 있고요. 칼륨이 5.5ml 이퀄버런트 퍼 리터 이상일 때 나타나고 만약 수치가 상승하면서 EKG 변화가 있다면은 저기 심신세동이나 무수축 같은 위험한 상태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P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피파가 올라가면서 T 변화만 생기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VP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T 같은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게 흉부유도에서 T는 두 칸인데 두 칸보다 초과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하이퍼칼세미아 같은 경우는 저기 QT 인터벌이 좁아진다는 게 가장 특징적이고요. 시비어한 하이퍼칼세미아에서는 여기 오스본 웨이브, J 웨이브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트리큘라의 저기 벤트리큘라의 불안정성 그리고 VP 어레스트 같은 게 이게 하이퍼칼세미아가 극단에 닿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보고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노말인데 하이퍼칼세미아가 생기면서 이렇게 QRS의 끝과 QT 인터벌 T의 끝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여기 이 길이 이 길이를 봤을 때 하이포는 늘어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오스본파라는 게 이렇게 QRS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토끼기처럼. 근데 RBBB는 뭐라고 했어요? 뒤에 나오는 애가 더 크죠. 근데 얘는 오히려 토끼기처럼 생기긴 했지만 반대예요. 앞에 있는 애가 더 커요. 이렇게 중간에 차락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오스본 웨이브가 되겠고
큐티 이터널도 매우 짧고 이렇게 이런 모양의 오스본 웨이브가 생기기도 합니다. 눈으로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따라만 해도 쉬운 심전도 저기 순천향대학교 응급의학과 과장님이신 김호준 교수님과 이효주 선생님이 쓰신 책을 바탕으로 만들었고요. 아래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케이지와 관련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케이지와 관련된 100 몇십 개의 사례를 넣어둔고 그 특징을 정리해 놓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나중에라도 들어가 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